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로이드 연고 흡수를 알아보자 했는데 연고와 크림제와 같이 큰 맥락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바셀린 흡수에 대한 의문을 가진 채 저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적용했죠. 디프코라는 크림제이며 소아과학회에서 설명하는 스테로이드 연고 강도 1에서 7등급 중 1등급에 속합니다. 용제는 10g, 약물로 0.3%, 이 안에 실질적인 약물은 0.03g이 들어있죠. 과연 흡수가 될 거라는 의문을 품은 저는 영화 한 편 땡기면서 연고를 바르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 사이 알러지 중 하나인 두드러기 알아볼까요? 피부층을 봅시다. 자극에 노출되면 진피에서 모세혈관이 확산되는데 이 반응으로 인해 투과성이 증가되며 혈장이 노출되어 팽진, 발적, 소양증이 발생한다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반응이 심해져 점막 하부와 진피의 심부, 피하 조직에서 발생하면 맥간 부종, 즉 안지오이데마라고 불리며 이건 응급증상에 해당하는 아나필락틱 쇼크로 진행될 수도 있는 위험한 반응이죠. 공침 맞으러 벌차로 갔다가 벌에 쏘여 사고나는 경우를 뉴스에서 접했을 텐데 이 경우가 보통 맥간 부종과 아나필락틱 쇼크입니다. 두드러기 발생 시 쓰이는 약물은 보통 항히스타민제인데 두드러기의 발생 기전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극이 생기면 세포에서 히스타민 등의 항물질이 방출되어 혈관 투과성 증가로 인해 진피 내 부종을 유발하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체내에서 부종을 유발한 히스타민 분비를 막아주는 것, 그게 바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경우에 따라 알러지도 자가면 반응의 일종이기에 항염 소염제인 스테로이드제를 같이 병행하기도 하며 맥간 부종 발생 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주로 심정지, 천식 환자 호흡기출에 쓰이는 에피네프린을 용량에 맞게 근육주사로 쓰기도 합니다. 연고를 바르고 멍하니 영화를 보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크림이 드라마틱하게 피부에 흡수가 되는가? 아니면 공기 중에 일부가 증발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죠. 약제는 증발되지 않겠지만 눈으로 흡수가 된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극적인 흡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 차례 실험을 하기엔 시간도 모자라며 체온, 피부 상태, 바르는 방법과 용량, 분포도 등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혼자서 실현하기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연고와 크림의 특징 그리고 피부의 흡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죠. 피부에 바르는 외용제로는 연고와 크림, 젤, 로션이 있는데 흔히 약제로 쓰이는 연고와 크림의 차이를 알아볼 것입니다. 연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시딘 같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제품이고 크림은 제가 바른 것처럼 불투명한 색상을 주로 띠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다름 아닌 물과 기름의 희석 비율입니다. 이 웹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보통 연고는 기름과 물이 8대2 비율로 희석되어 있고 크림은 5대2 비율로 희석된다고 합니다. 이런 비율은 흡수와 지속시간 영향을 준다 하며 미국 월 그린지에 따르면 크림은 연고에 비해 확산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넓은 영역에서 더 잘 작용한다고 전합니다. 흡수율은 크림이 연고보다 높고 연고는 피부에 오래 머무는 장점이 있지만 흡수하는데 크림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군요. 그래서 피부에 빠른 흡수가 필요하면 크림, 천천히 오랜 시간 작용이 필요하면 연고로 처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피부와 연결하여 흡수를 간단히 알아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같이 화장품을 바르며 피부에서 많은 흡수를 유발하는데요. 피부 흡수는 표피, 땀샘 또는 모낭을 통과해야 하는데 주로 표피를 통해 흡수되며 일부 적은 양의 물질로도 전신적인 반응을 내기도 하고 국소적인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집중도, 양, 시간, 용해도, 피부 상태, 피부 부위 등이 있고 흡수의 장애 요인은 각질 또는 두꺼운 피부라고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원문을 번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국소적, 전신적인 예시를 들기 위해 외용제의 범위를 넓혀볼게요. 뿌리거나 바르는 진통소염제, 흔히 파스라고 부르죠. 스테로이드 연고처럼患부에 직접 도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통소염제와 스테로이드를 경구제로 복용하면 국소적이 아닌 전신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고의 사용은 경구와 달리 국소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뿌리고 붙이고 바른다 해서 해당 부위에만 모든 약물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마약 진통제 패치나 어린이들 기침 패치처럼 붙인 부분이 아닌 전신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과량 처치 시 연고라도 결국 체내에 흡수되어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된 뒤 배설되기 때문에 장기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나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불편하고 빠른 치유를 바란다고 과량 투여, 도포를 하기보다 의사의 처방, 약품 설명서에 있는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논외이지만 예전에 통증이 너무 심해 환자가 타이레놀을 자가로 열알 이상을 두세 시간 동안 복용한 뒤 통증 조절을 위해 결국 응급실에 내원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진통제보다 간독성 영향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내용을 덧붙여 정리하면 적절한 시간의 작용과 증발, 흡수력을 조절하기 위해 물과 기름의 비율을 달리한 연고 또는 크림제를 선택할 수 있다. 흡수는 주로 표피에서 일어나며 대부분 연고 및 크림제의 경우는 국소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스테로이드제를 비교로 했을 때 여기서는 크림보다 연고제를 쓸 때가 더 효과가 좋다고 전하는데 저는 크림 제제로도 충분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녹음을 하는 현재는 확실히 단아한 상태이지만 사실 연고를 발라서 그런 것인지 휴식을 취해서 그런 것인지 보습을 잘해주어서 그런 것인지 약을 복용하여서 그런 것인지
나을 때가 되어서 몸이 알아서 회복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바른 뒤 나아졌으니 연고 덕분이라고 믿겠습니다. 뒷내용은 1시간 30분 동안 치료한 과정을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배속을 돌린 마무리입니다. 혹시 댓글로 이런 상처나 피부에 뭘 써야 좋겠나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피부과나 상처라면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제도 등급이 나눠져 있다는 것, 또 적절한 용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연히 접하기도 했죠. 자신의 상태와 어떤 처치가 필요한지는 여기에 물어보시면 안되고 꼭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본인의 건강을 지식인, 블로그, 카페 같은 데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주장을 신뢰하기보다는 전문의에게 진료 및 상담을 받으시기 당부드립니다. 피부와 연고 및 크림 사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이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90분간의 변화는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